자, 첫 번째 경기 클리프 브리어 대 에스턴 빌라. 자, 일단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주전 격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여전히 이제 캐시가 결장 중인 빌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브리어가 챔스에서는 1승 2패를 좀 기록 중으로 다소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이제 리그나 컵에서는 좀 3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좀 리그와 좀 컵 경기에서의 거의 연승을 통해 어느 정도 흐름을 살린 그런 좀 최근의 좀 브리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좀처럼 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토트넘 상대로는 후반에 수비가 급격히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4대1 대패를 이제 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좀 컵 경기에서 좀 진 거는 그렇다 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이전에 비해 확실히 좀 흐름이 많이 떨어진 그런 좀 현재 좀 빌라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요 경기도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천리율주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철부진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원정이라 해도 점유율 자체는 빌라가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자, 다만 좀 최근에 좀 빌라를 봤을 때 제 아무리 좀 비교적 약체인 좀 브리어가 상대라고 해도 원정에서 좀 주도권을 가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는 좀 빌라가 좀 주로 좀 공격을 좀 전개하다가 이제 좀 브리어가 좀 역습을 통해 이제 맞받아치는 양상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빌라뿐만 아니라 브리어도 좀 대체적으로 기동성이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한 공격을 좀 기대해볼 하고, 그리고 이제 브리어 역시 이제 공격 전환이 빠르면서 특히 좀 역습 전개가 좋기 때문에 확실히 좀 역습에 좀 취약한 좀 빌라가 어느 정도 좀 고전할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행복는 슬픔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행복 이퀄 슬픈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쪽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물론 이제 전체적인 전력은 빌라가 더 좋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좀 빌라의 페이스가 좀 떨어진 감이 있고, 그리고 특히 좀 근래 수비가 더 불안정해지면서 이제 좋은 득점 기회를 줄곧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빌라의 수비가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빌라가 좀 챔스에서 전승 중이긴 하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소 좀 달라진 상태고, 그리고 현 상황에서 빌라가 좀 챔스 4연승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이 경기를 무작정 빌라 정벽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오히려 이 경기는 이제 빌라가 좀 브리어한테 잡아먹혀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위험 요소를 좀 고려하면은 저는 요거는 빌라보다는 브리어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클리프 브리어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내지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5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츠르베나 대 바르셀로나. 자, 일단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2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크로스테켄 그리고 페란 토레스 그리고 이제 에릭 가르시아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뭐 비슷한 좀 결장자들이 많은 그런 좀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츠르베나가 뭐 현재 좀 챔스 전패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근래 뭐 이제 인터밀란에 이어 모나코 상대로도 5대1 대패를 당하며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좀 자국 리그 내에서는 워낙 좀 경쟁력이 좋은 좀 츠르베나긴 하지만 이와 달리 좀 챔스에서는 경쟁력이 지금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일단 뭐 이제 츠르베나가 뭐 이제 인터밀란, 뭐 모나코 상대로 대패를 당하면서 이제 수비에서 좀 크게 흔들렸는데, 이번에는 그 두 팀보다 훨씬 더 이제 공격진이 막강한 바르셀로나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츠르베나가 더더욱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좀 바르셀로나가 이제 공격에서도 훨씬 더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래서 뭐 일단 뭐 대체적으로 원정이라 해도 뭐 바르셀로나가 뭐 트르베나 상대로 뭐 점유율을 뭐 거의 좀 6, 70%대로 가져가면서 굉장히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초반부터 좀 라인을 올려 적극적인 좀 공세를 보이며 트르베나의 좀 수비를 이제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일단 뭐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일단 뭐 침투, 뭐 컵백, 뭐 중거리 등 굉장히 공격 패턴이 다양하면서 좀 능할 뿐더러 이제 뭐 연계 플레이도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 츠르베나가 이런 좀 바르셀로나의 그런 공격 패턴을 좀 대처하기는 많이 좀 버거울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원사이드한 그런 경기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츠르베나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만큼 홈에서는 나름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현재 바르셀로나와는 체급차가 워낙 많이 나고,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모멘텀 및 경기력이 지금 고점이라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는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좀 무난히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이제 챔스에서 모나코한테 이제 좀 졌기 때문에 좀 그걸 좀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지금 챔피언스리그 승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요거는 네, 원정이라 해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 승에 네, 1엔디 기준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3.5 기준은 네,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노바는 패스하는 경기, 바르셀로나 승에 뭐 1엔디 기준 마인승 보는 경기로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에노르트 대 잘츠부르크. 자, 일단 페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이제 산티아고 히메네스, 그리고 이제 스탱스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우에다, 그리고 이제 밀라노까지 좀 추가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더 커진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정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페에노르트와 더불어 잘츠부르크 역시 좀 전력 누수가 큰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페에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긴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아약스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이제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알크마르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좀 챔스에서는 이제 벤피카 상대로 원정에서 좀 3대 좀 승리를 좀 거뒀을 만큼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쪽 페에노르트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기대되는 요소가 더 많은 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뭐 이제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챔스에서 전패 중이고, 그리고 지금 뭐 챔스뿐만 아니라 리그에서도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무득점 경기가 좀 대부분일 정도로 이제 득점력도 많이 좀 저조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확실히 또 근 몇 년간 뭐 계속해서 좀 잘츠부르크가 잘 나가고 있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것도 큰 거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좀 조직력이나 경기력도 워낙 많이 좀 떨어지면서 확실히 좀 심각한 폼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좀 잘츠부르크라고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네,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뭐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다만 그래도 이제 근래 좀 잘츠부르크가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진 경기가 이제 없다 보니
좀 페이노르트가 그래도 홈에서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확실히 좀 중원 싸움에서도 이제 좀 우위를 좀 점하며 경기를 좀 유리하게 이제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잘츠부르크의 좀 최근 전진성 및 뭐 공격 전개가 안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약간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페이노르트가 더 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팀은 좀 페이노르트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좀 양 팀의 좀 흐름, 뭐 경기력 모두 이제 페이노르트가 더 좋을 뿐더러 잘츠부르크가 지금 너무 좀 맛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런 좀 잘츠부르크 상대로는 그래도 뭐 페이노르트가 충분히 좀 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페이노르트 사이드 본 경기. 언오바는 요거는 근데 네, 솔직히 뭐 배당 대비 오바가 뭐 그렇게 좀 끌리는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할게요. 결국 잘츠부르크의 좀 득점력에 따라서 언오바가 좀 갈릴 수 있는데 현재 뭐 잘츠부르크의 좀 득점력을 좀 기대하기는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럴 거면은 차라리 좀 배당 높은 언더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요거는 페이노르트 승, 언오바는 뭐 배당 대비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아스날. 자, 일단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원의 핵인 라이스와 그 수비에서 지금 칼라피오리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네. 확실히 좀 라이스가 좀 결장 중이면 아스날 입장에서 굉장히 좀 타격이 좀 클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약간 좀 호재라고 하면은 웨데고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복귀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자, 다만 이제 좀 부상이 좀 긴 상태에서 이제 복귀를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뭐 출전을 한다고 해도 뭐 교체로 좀 잠깐 좀 출전할 가능성이 더 높다. 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유벤투스 상대로 비긴 걸 제외하면은 뭐 전부 이겼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확실히 좀 여전히 좀 공수 밸런스, 뭐 조직력 이런 게 굉장히 좀 좋은 그쪽 인터밀란이고, 그리고 그런 좀 좋은 그런 경기력을 약간 좀 바탕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 곡선 좀 타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상세를 좀 달리고 있었지만 10월 A매치 휴식기 이후 본머스한테 진 걸 기점으로 페이스가 좀 떨어졌고, 그리고 현재도 좀 이전만큼의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좀 계속해서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좀 현재 아스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직전 경기도 이제 뭐 뉴캐슬 상대로 원정에서 뭐 제대로 좀 활약을 못한 채 이제 1대0으로 좀 지기도 했죠. 자, 일단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라고 봤을 때, 자, 전체적으로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팀 다 이제 좀 수비가 좀 좋으면서 이제 안정적인 좀 경기 운영이 이제 좀 능한 걸 좀 고려하면은 저는 좀 뭐 생각보다 더 좀 신중하게 약간 좀 플레이할 수 있다고 봐요. 좀.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이 두 팀의 약간 좀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런 좀 특성을 좀 고려하면은 이게 뭐 득점 기회가 그렇게까지 좀 많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다소 좀 신중하게 좀 접근될 수 있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네요. 자, 물론 뭐 이제 현재 좀 양 팀의 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인터밀란이 더 낫긴 합니다. 네. 자,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이제 인터밀란이 지금 아스날 상대로 뭐 정배를 좀 받을 정도다라고 보기는 다소 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뭐 이제 전력 면에서 비록 지금 아스날이 좀 라이스의 좀 결장이 좀 타격이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스날이 뭐 밀릴 건 없고, 그리고 약간 좀 이제 웨데고르까지 뭐 좀 돌아온다는 걸 좀 고려하면은 이거를 좀 마냥 인터밀란 사이드로 보기는 좀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예. 좀
근데 확실히 그래도 뭐 여전히 뭐 이제 인터밀란과 아스날을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스날이 더 한 수 위인 팀이라고는 보기 때문에 최근 좀 아스날이 좀 주춤하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뭐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이제 챔스에서 좀 질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저는 좀 평가를 해 봅니다. 쪼감 목자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는 본다고 하면은 아스날 조금만 프랜스 쪽으로 목자님 보도록 할게요.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조금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승패를 본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그래도 아스날 프랜스는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네,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가는 경기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투트가르트 대 이제 아탈란타. 자, 일단 뭐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점이 1명 결장, 그리고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슈투트가 뭐 최근 좀 챔스 경기에서 유벤투스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이제 공격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이제 그 경기에서 좀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레버쿠젠 상대로는 원정에서 좀 무승부를 거두며 현재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좀 슈투트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확실히 좀 이제 유벤투스 원정에서도 굉장히 좀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이면서 좀 승리를 한 것도 굉장히 좀 충격이 크고, 그러면서도 이제 좀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좀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좀 슈투트가르트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봅니다. 자, 근데 뭐 아탈란타 역시 지금 굉장히 좀 페이스가 좋아요. 일단 8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 중으로 좀 최상의 모멘텀을 좀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리그 1위인 뭐 나폴리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현재 좀 흐름이나 좀 경기력 모두 좀 최상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 지금 아탈란타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상승세 그런 좀 양 팀의 맞대결이라고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좀 공격 전개가 좀 좋으면서 그래도 이제 공격 패턴도 어느 정도 좀 다양하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공격을 좀 보이며 좀 줄곧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봐요. 물론 뭐 마냥 뭐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다 이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두 팀 다 좀 공격을 전개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특히 좀 침투를 통해서 좀 득점 기회가 자주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좀 경기라고도 이제 전해드려봅니다. 자, 물론 이제 슈투트의 좀 최근 흐름이 좋고, 그리고 이번 시즌 홈에서는 아직까지 패가 없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현재 제 아무리 뭐 슈투트라고 해도 아탈란타의 그런 기세를 막기는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좀 전력이나 이제 밸런스적인 부분은 오히려 아탈란타가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요소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아탈란타가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지금 현재 뭐 페이스나 뭐 경기력 아탈란타가 워낙 지금 물이 올랐기 때문에 제 아무리 홈 슈투트라고 해도 아탈란타 상대로는 좀 많이 버거울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 아탈란타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탈란타 프랜스 내지 3.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넨 대 벤피카 경기. 자, 일단 미넨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인 파블로비치가 결장, 그리고 벤피카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좀 수비수 1명 정도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미넨과 뭐 벤피카 모두 좀 최근 챔스 경기에서 패배했지만 그 후 자국 리그 경기 및 이제 컵 경기에서 3연승을 거두며 이제 흐름을 살린 채 맞붙게 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벤피카가 확실히 이제 9월에 라즈 감독이 부임한 후 경기력이 눈에 띄게 향상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비록 뭐 이제 최근에 뭐 페이노르트 상대로 홈에서 좀 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챔스 내에서는 경쟁력이 좀 높은 팀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런 좀 벤피카라고 해도 현재 좀 고점의 폼을 보이고 있는 미넨 상대로는 이제 원정에서 많이 밀릴 것으로 보고, 그리고 양 팀의 그런 좀 체급차도 꽤 나는 편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약간 좀 벤피카라고 해도 이제 미넨 원정에서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미넨에는 최근에 이제 무시알라까지 좀 복귀를 했고, 그리고 무시알라가 이제 복귀한 후에도 계속해서 좀 좋은 폼을 보이면서 지금 미넨의 공격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미넨은 그 선수 중 개개인의 그런 좀 기량도 굉장히 좀 지금 뭐 고점을 좀 찍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페이스 좀 미넨 상대로는 제 아무리 좀 벤피카라고 해도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벤피카가 뭐 미넨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봐요. 예. 다만 근데 뭐 이제 벤피카가 이제 뭐 공격적으로 좀 나선다고 해도 미넨 상대로는 화력에서도 좀 밀릴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뭐 화력전 양상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미넨이 더 좀 우세한 그런 좀 화력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이 경기는 약간 좀 어떤 양상으로 좀 흘러가도 미넨이 더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폼이 좋은 그좀 홈 미넨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미넨 사이드 보는 경기. 근데 뭐 일반 승배당이 워낙 낮다 보니까 결국 핸디를 좀 건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저는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1핸디 기준 마인승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미넨승, 마인승에 3.5 기준 오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 프라하 대 이제 브레스트. 자, 일단 스파르타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2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저희가 확실히 좀 풀라인업으로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브레스트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보네요. 자, 일단 스파르타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까지는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갔지만 이후에는 패배가 많아지면서 흐름이 좀 안 좋아졌고, 그리고 특히 좀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다 보니까 경기력 또한 이전에 비해 많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약간 이런 점이 약간 좀 이런 점이 좀 영향을 좀 미치듯 현재 지금 리그와 챔스 계속해서 지금 패배를 하고 있는 지금 스파르타 프라하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브레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 뭐 레버쿠젠 상대로 홈에서 좀 비겼을 만큼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확실히 이제 시즌 극초반과는 달리 경기력이 좀 좋아졌고, 특히 좀 수비가 안정화되면서 실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다만 뭐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갔던 뭐 좀 브레스트긴 하지만 직전 경기 뭐 니스 상대로 치면서 뭐 아쉽게 좀 무패 행진을 끊겼다. 네, 요점까지도 좀 말씀을 들어봅니다. 네. 자, 확실히 이제 이 두 팀이 뭐 두세 달 전에 맞붙는다고 하면은 프라가 더 유리할 만한 매치업이긴 했어요. 네. 다만 이제 현재는 그때와 달리 좀 양상이 많이 달라졌고, 뭐 최근 좀 흐름이나 경기력, 뭐 밸런스적인 부분은 모두 지금 브레스트가 훨씬 더 좀 좋기 때문에 브레스트가 약간 이런 점을 좀 바탕으로 원정이라 해도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스파르타 프라하가 이전에 비해 중원 장악력이 떨어진 것까지 고려하면은 지금 현재 뭐 브레스트 상대로도 좀 중원에서도 좀 밀릴 수가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요 경기는 약간 좀 역배 받은 그래도 브레스트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뭐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현재 뭐 좀 스파르타 프라하를 약간 좀 볼만한 구간은 좀 크게 없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저는 요 경기는 브레스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브레스트도 원정에서는 좀 불안정한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프라와 비교했을 때는 더 좀 나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브레스트 프랜스 보는 경기 내지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 대 이제 꼬마. 자, 파리 같은 경우는 좀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점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렌테 그리고 호세미네스 그리고 이제 르노르방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특히 좀 어느 정도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그런 좀 꼬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파리 같은 경우는 좀 최근 챔스에서 아스날 상대로 지고 그리고 크게 우세하다고 평가받던 이제 호벤과의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다소 좀 챔스에서는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리그와 달리 좀 챔스에서는 죽쓰고 있는 거 좀 현재 좀 파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근데 그런 좀 파리뿐만 아니라 꼬마 역시 뭐 좀 최근 챔스에서 뭐 벤피카 상대로 대패를 당하거나 원정 리를 상대로 지는 등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결과를 좀 초래하면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저 그러니까 뭐 이제 양 팀 다 확실히 좀 최근 좀 챔스 성적만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좀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지금 흐름이나 뭐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파리가 더 낫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파리가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을 때 대부분이 중원을 좀 장악했을 때 좀 경기들이었는데 꼬마의 중원이 좀 막강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도 좀 생각보다 파리가 좀 중원을 좀 장악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파리가 좀 중원을 좀 장악하는데 굉장히 좀 애먹는다고 하면은 지난 이제 아스날 전처럼 경기를 좀 풀어가는 데 있어 굉장히 좀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일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좀 핵심 키워드는 좀 중원 싸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파리가 만약에 좀 중원에서 좀 우위를 좀 점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마냥 좀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 들어봅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뭐 꼬마가 이번 시즌 홈에서 패가 없는 좀 파리 상대로 이길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좀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도 뭐 이제 꼬마 사이드를 볼 수가 없고, 그렇다고 좀 파리가 좀 중원을 장악하면서 좀 쉽게 좀 이길 것 같은 그런 좀 그림도 잘 안 그려지기 때문에 이거는 승패보다는 저는 고배당 자비로 뭐 파리 햄무나 안 그러면은 굉장히 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원 싸움에서 이제 좀 우위를 좀 못 점했을 때에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경기를 좀 흘러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무승부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승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파리 햄무알 무로 좀 접근하거나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언더. 그래서 파리 햄무알 무 2.5 기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급의 경기. 네, 급의 경기는 이제 챔피언십 위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코번트리 대 이제 더비 카운티. 네, 요거는 저는 코번트리 승 내지 어느 만 본 다음에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루턴타운 대 이제 카디프시티. 네, 배당 대비했을 때 뭐 루턴타운 지금 1.7대 승 전혀 좀 메리트가 없다고 좀 판단이 돼서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이제 배당 대비 카디프시티 프랜스 보거나 어느 만에 본다고 하면 오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럴 대 리즈. 네,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짜리로 리즈 햄버알 무 어느 만에 본다고 하면 언더.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좀 챔피언스 리그 위주의 이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도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